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책 104쪽에서 105쪽 그리고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그래프의 해석이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렸었던 그래프 그림 D, 1 그리고 사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4, 5학년 거치면서 그렸었던 그래프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죠. 여러분이 기계가 아니고 엑셀도 있는데 왜 자꾸 그래프를 그립니까? 기초적인 건 그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그려보는 경험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궁극의 목표죠. 그래서 오늘 궁극의 목표를 달성해보고자 합니다. 그래프를 해석해 볼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렸었던 그래프보다 훨씬 더 해석의 여지가 많고 더 큰 숫자를 다루기도 하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일단 문제부터 읽으면요. 지혜가 2012년이랑 2017년 각각 자원봉사자 수를 조사해서요. D그래프로 나타냈어요. 해석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여기서 물어보는 대답을 하기 전에 대강 먼저 봅시다. 보면은 나와 있는 섹터가 생활 편의, 안전 방범이 뭐예요? 범죄로부터 방어하는 거, 범죄로부터 지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 행사, 환경 보호, 기타, 교육 상담 이렇게 있고, 요 2017년에도 요 섹터가 그대로 유지돼요. 색깔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면 어느 부분은 2017년과 2012년 비교했을 때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센스를 가지고 한번 본 다음에 답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2012년에 안전방범 또는 문화행사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는 전체의 몇 %인가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2개 더 해주시면 되겠죠. 퍼센트를요. 안전방범은 20%였고요. 문화행사는요. 여기 있네요. 9%였습니다. 2개 더 해주면 29%예요. 그리고 2017년에 생활편의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는 환경보호 돕는 수의 몇 배인가요? 라고 나와 있네요. 요거랑 요거 비교해야 요거랑 생활편의 24랑 9 비교하시면 돼요. 생활편의가 24, 환경보호가 9%예요.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 24 나누기 9 해줘도 되고 여러분 계산기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할게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서요. 18, 9, 6, 9, 54, 60 계속 나오겠네요. 2.66666 계속 나올 거니까 약 이렇게 2.66666 나오니까 2.7배, 약 2.7배라고 쓰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 나왔어요. 자원봉사자 수의 비율이 같은 분야 2012년과 2017년에요. 보면은요, 같은 게 뭐가 있나? 전체에 대한 비율이니까 전체에 대한 비율 같은 분야는 16, 16, 99 나오는 거. 오케이. 숫자 똑같은 거 여기 찾았다. 여기도 99, 여기도 9네요. 즉 2012년의 문화행사랑요 2017년의 환경보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같습니다. 더 알 수 있는 내용은요,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죠. 몇 가지 써볼게요. 제가 쭉. 일단 생활편의가 2012에서 2017로 오면서 줄어들었다. 32가 24가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율이 준 거예요. 비율이 준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비율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확실하게 써줘야지. 비율이 줄어들었다. 또 어떤 걸 쓸 수 있지? 기타 봉사가 2012에서 2017년으로 오면서 비율이 증가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안전방범은 줄어들었다, 문화행사가 늘었다, 환경보호가 늘었다, 기타 등등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말은 요 말이에요. 왜 비율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했을까요? 왜 강조했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때 2012년에 봉사하는 사람이 100명이었어요.
100명 중에서 32명, 즉 32%가 생활편의, 20%, 9%, 7%, 30, 그러니까 32%, 즉 32명, 20명, 9명, 7명, 32명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요, 2017년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1000명이 됐다고 칠게요. 전체 봉사하는 사람이요. 비율은 여기랑 똑같아요. 똑같이 9%죠. 근데 100명 중에 9%면 9명에 해당할 거고요. 1000명 중에서 9%면은 90명에 해당해요. 이 두 개가 비율은 같지만은 서로 같은 명수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즉 여기서는요, 퍼센트만 나와 있고 전체 인구, 전체 몇 명이 봉사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는 비율이 줄었다, 비율이 늘었다는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 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율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다 비율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비율이요. 만약에 비교하고 싶을 때는 뭐 몇 배인지 비교하고 싶을 때는 같은 년의 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쵸? 2012년만 매당 사용으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2012년과 17년 서로 다른 내용, 서로 숫자가 다를 수 있는 걸 비교할 때는 절대로 비율이라는 말을 빼놓고 쓰지 않아요. 숫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비율이 늘었다고 반드시 숫자가 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비율은 비교할 수 있지만 숫자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프 해석에서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번 또 다른 예시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죠? 볼게요. 중기가요. 학교 신문에서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 주사요. 원그래프를 보다 해석해 봅시다. 그리고 너를 믿는다. 잘했어. 열심히 하는구나. 고마워. 기타.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 들으면 좋아요? 궁금하네요. 너를 믿는다 하면 갑자기 막중한 책임이 느껴지나? 잘했다 그러면 좋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부터 뽑죠. 근데 여기에서 이 퍼센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조사한 학생 1000명. 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전체 학생 수를 알면 각 퍼센트마다 사람 숫자를 알 수 있어요. 즉 1000명 중에서 50%가 너를 믿는다라는 말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한 학생 수를 모를 때는 50%를 가지고 이거의 숫자를 해결해낼 수가 생각해낼 수 없지만 이젠 1000명이라는 걸 아니까 500명이 너를 믿는다, 1000명 중에 500명이 너를 믿는다라는 말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제는 드디어 비율이 아니라 숫자로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 조사한 학생 수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건 제가 지어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율끼리만 비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숫자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게 그래서 나온 이야기고요. 이제는 사람 수까지 알 수 있게 된다. 이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알아두시고 갈게요. 조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 중요한 정보니까 당연히 묻는 거예요. 모두 몇 명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1000명이요. 그리고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 말은 무엇인가요? 너무 작으면은 의미가 좀 덜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말만 뽑겠다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 두 개고 나머지는 다 10% 미만이네요. 즉 너를 믿는다. 잘했어. 요게 탑 2에 해당하고 엄청나게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죠. 50에서 29 대강 올리면 30이잖아요. 즉 80% 정도가 이 말에 차지하니까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너를 믿는다 또는 잘했어를 선택한 학생 수는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요? 라고 묻네요. 자, 너를 믿는다는 50%였어요. 그쵸? 잘했어는 29.2%였어요. 두 개 더하면 몇 퍼센트예요? 79.2%네요. 전체 학생, 오케이, 요거까지는 나왔고 이게 1단계. 그리고 2단계 해야 되는 거는 1000명이니까 1000명 중에 79.2%가 이 말을 좋아했다는 얘기잖아요. 곱해주면 돼요. 1000명 곱하기 79.2%는요. 1000분의 709만분의로 했네. 죄송해요. 1000분의 792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했냐고요? 1%가 100분의 1이잖아요. 79%는 100분의 79일 거잖아요. 0.2 있으니까 하나 더 해주고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껌이네. 그래서 바로 나왔고요. 바로 나왔다. 7, 9, 2 나왔으면 이게
즉 792명이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여기서 요구한 정보는 요거까지만 물었으니까 여기까지만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타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네가 최고다, 넌 정말 쩐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별로 문제로서는 가치가 없고요. 원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뽑아내면 되죠, 이거야. 뭐 잘했어는 292명이 듣고 싶어한다 라든가, 기타는 42명에 해당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이런 거에 여러분이 지어내기 나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특정한 답이 있진 않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뭐 교과서는 아주 솔직히 얘기하자면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뭐 해석할 만한 거리가 있는 그래프를 갖고 와놓고 얘기를 해야지 뭐.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제 마음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중요한 거 몇 개만 뽑을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프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일단 첫 번째, 전체 조사 인원 한 사람 수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전체 조사한 사람 왜 중요하냐? 왜? 비율별 실제 숫자를 알 수 있어서요. 그래서 전체 조사한 인원을 알면은 더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값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알 수 있고요. 이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비율은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율이 크다는 게 숫자가 더 커진다는 걸 반드시 의미하진 않아요. 아까 여기 있었죠. 2012년, 17년 비율 똑같지만은 여기가 100명이고 혹은 여기가 1000명이었다면 당연히 다른 숫자가 될 거잖아요. 그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번과 2번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끊임없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해서 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익힘책도 하시고 뒤에 페이지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학 익힘 72에서 73쪽까지 해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106쪽, 107쪽 가겠습니다.